네,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닥터의 대기실 맘몸이야 코너를 열겠습니다. 맘몸, 즉 마음이 몸에 주는 영향입니다. 정신신체의학 분야입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황장애를 다루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벌렁거려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병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유병률이 갈수록 증가해서 이 드라마틱한 증세를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분들이 다수 투병을 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과거에 울산 MBC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공황장애를 다루면서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진행자였던 이만기 씨가 자신도 공황장애로 고생한 경험을 털어놓았죠. 심장과 폐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찌 그리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안 되냐고 다들 황당해합니다. 크게 놀라고 혼인한 분들이 정신과에 오면 많은 질문을 하는 그 질환입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발병해서 10분 이내 최고조에 이르는 심한 공포와 불편감을 경험하고 아래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날 경우 공황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원인은 심장이나 폐가 아니고 뇌입니다. 여기에 있는 편도체가 바로 그 원흉이죠. 뇌의 편도체는 경보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정뇌인 변연계에 속합니다. 편도체는 감정기어, 공포와 공격성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뇌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포 기억을 학습하고 자극이 되면 또 불안과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편도체를 제거하면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온순해지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뱀에 물릴 수 있다는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코로나 양성 진단 나왔을 때 우리는 어땠나요? 하긴 요즘은 사람이 더 무섭죠. 스토커나 호랑이 같은 직장 상사가 우리 옆에 있으면 편도체가 작동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집에 설거지하는데 사무를 보는데 덜컥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이 잘못된 경보이지만 우리 몸은 뇌의 신경 지배를 받기에 특히 교감신경계가 온몸의 경계경보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호흡이 안 되니 빨라지며 위산이 분비되고 침이 마르고 덜덜 떨리고 어지럽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공황입니다. 오작동이 왜 생기냐고요? 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것인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공황불안 증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과호흡과 심장의 벌렁거림 증세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며 호흡수를 또 줄이고 천천히 깊이 들이십시오. 자, 4초간 들이신다면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그런 양식으로 하면 됩니다. 호흡이 안정이 되면 심장박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큰 파도가 치지만 당신은 무릎 높이의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파도는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지니 호흡에 집중하면서 기다립시다. 몸에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상상을 하는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이 또 도움이 됩니다. 항불안제가 있다면 복용하십시오. 곧 안정이 됩니다. 공황불안이 일어났던 장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황이 발생하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고속버스 등의 장소와 사람들이 많은 넓은 곳, 어두운 터널, 높은 다리 등을 두려워 회피하게 됩니다. 이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 이런 불안을 겪고 두려워 회피하며 파국적인 생각만 하면서 사람이 공황 전과 달라집니다. 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 인지치료인데요. 두려운 곳을 피하지 말고 약을 먹으면서 단계적으로 극복하는 행동치료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이런 인지행동치료는 이미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죠. 소뚜껑임을 알고는 놀라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뇌의 경보에 불과함을 알고 위험하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 진정하면서 파국적인 생각, 즉 인지 오류를 바꾸는 것이 인지치료입니다. 행동치료는 계속 피하지 말고 계획을 짜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노출치료입니다. 불안공포증은 피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며 고착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기다리는 고통보다 낫습니다. 면역이 생기면 까짓 그 부딪히니 뭐 상상해서 내가 커졌던 불안보다는 오히려 점점 불안이 크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공황 불안이 생겨서 계속 계단으로만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3층 정도까지 엘리베이터에 도전해서 탈 수 있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가 보고 결국은 20층까지 극복하게 되는 이런 점진적인 노출법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면 우선 약의 힘으로 불안의 발생을 예방하며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운전하다 도로 정체가 심해지자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 차를 두고 내리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항불안제는 응급실을 가지 않게 해주고 약을 곁에 두고 운전하면 차에서 내리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정말 극적으로 생활에 복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의존하게 되니 또 습관성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면제보다 습관성이 거의 없으니 안심하시고요. 주치의 치료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면 습관성이 되고 오래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느니 또 평생 끊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마음고생을 하는 내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을 옮기는 이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되게 겪어보지도 않고 약 먹어보지도 않고 참 쉽게 말을 하는 분들입니다. 치료 기간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으십시오. 다 나았다고 스스로 판단 후에 약 끊는다면 재발이 잘 됩니다. 약 끊어보니 재발했어요? 이렇게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끊어서 그렇죠. 주치의와 상의하고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끊으면 됩니다. 공황이 없을 때는 멀쩡하기에 치료를 그만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받으시면 꼭 완치가 되는 병이니 안심하십시오. 네, 저에게도 이렇게 지내다 가족에 이끌려 겨우 오신 분도 있습니다. 2단계인 광장공포증에 3단계인 우울증까지 진행되어 심하더군요. 이 내용은 불안이 줄어들어 안정이 되면 저희도 내담자와 같이 생각해보고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몸의 증상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목과 어깨의 통증은 항상 긴장과 무거운 삶의 무게로 몸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공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황은 사는 것에 바빠서 또 이루고 싶은 것, 또 책임져야 하는 것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아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는 또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놓쳐온 또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을 또 챙겨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잠겨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들을 잠시 멈추세요. 아프니까 비로소 멈추게 되었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증가를 내어서 검진 받아보십시오.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시고요. 경계 경보가 울린 김에 자신의 건강과 행복, 또 삶의 질을 챙겨보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